퍼포먼스를 제가 해볼 거라는 생각은 사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에 같이 존재하고 있음이 되게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존재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좀 뭔가 우리 사회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또 흔들리기, 또 이 미는 힘을 따라가기. 사실 그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첫 모임을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국에 같이 하게 되는 것들이 춤이나 퍼포먼스라고요? 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발바닥 감각을 느끼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도 한번 가볼게요. 엄마 아빠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살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조금 저한테는 세상이 많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시점이에요. 이마를 만졌는데 부드러웠던 기억이 나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기록하는 매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면서 중요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되게 어색하게 시작을 하지만 끝에 가서는 뭔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을까? 되게 짧아져가지고 제가 천을 들고 왔을 때 조명이 안 켜진 경우가 있어서 그 퍼포먼스와 함께 짝을 이루는 작업으로서 그것들 단순히 기록하는 영상이기보다는 다른 채널을 한 개 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아카이브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나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동생이랑 관련된 것 때문에. 작년에 대마도에서 우연한 기회로 개인전을 하게 됐었는데, 대마도라고 하는 공간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공간이어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동생은 일본에 관한 추억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고, 그리고 동생이 일본에서 살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동생에 관한 주제로 개인전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전시가 사실 되게 망했었습니다. 그것들을 좀 다시 해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전 다시 쓰기, 망했던 개인전에 있었던 작업들을 조금씩 더 디벨로핑한 작업들이기도 해요. 페미니즘 아트의 되게 기념비적인 작업인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라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작업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디너 파티는 이제 여성 운동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잊혀져간 여성들을 당당하게 기억하고 재현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비참한 죽음들, 슬픈 죽음들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한국식으로 좀 차용을 하면서 전체 전시가 관통하고 있는 게 제레라고 하는 모티프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중심을 잡아줄 작업으로 그 재단 작업인 운을 기억하는 재단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활동들을 했고, 그러려면 뭔가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정치 활동에도 언저리에도 있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나의 그 마음들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나만의 일들을 해야겠다. 다들 과몰입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뭔가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그 구호들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 구호라고 하는 것들은 늘 변화를 사실 약속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뭔가 가슴이 설레는 말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약속이 무참하게 변하지 않고 그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들은 죽어가고, 아니면 그 권력이 방관했기 때문에 누군가들은 죽어가고,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의 변화들보다 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실제로 변화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좀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굴레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작업이고, 장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가장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순간들을 감각의 언어로, 미술의 언어로 다시 불러오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명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을 덮는 붉은 천을 얘기를 하거든요. 동생을 진짜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느끼게 만든 물건이었어요. 동생의 친구들이 관을 들고 제가 영정사진을 들고 나갈 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동생의 장례식에 비가 왔었는데 마지막으로 나갈 때 해가 개이면서 그 햇빛들이 들어오고 붉은 천들을 비췄는데, 그때의 순간들을 사실 표현한 작업이고요. 그런 한편 붉은 깃발은 또 혁명의 상징이기도 하죠. 활동가로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둘 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동생의 그 장래 마지막 순간, 그 명정을 보는 순간에 둘 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또 얘기하는 동안 마음이 열리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동생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럴 거면 그냥 죽으라고 이런 말을 제가 깊게 얘기를 지금 못하겠고 제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삶이 너무 달라져서 그 친구들과 네.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대학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동생이 했었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동생한테 미안했었던 거는, 나는 그냥 서울로 도망쳐 나가서 그냥 내 삶을 잘 지키면서, 근데 그러다 한 번 넘어지시고 2번 넘어지시고 3번 넘어지시니까 수술을 거듭할수록 사람이 정말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안 좋아지셨어요. 그냥 어딘가 잘 살아있겠지, 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 멀어가지고 제가 계속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거기에 어딘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싼 걸 겪었지 있었지만 너무 아직까지도 자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후배들을 함께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되게 듣고 싶은데요. 좌파 전이 감독 영화 중에 아다치 마사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시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풍경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가상으로 그 사람들이 보았을 만한 풍경이나 공간들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파트에 있으면 그 사이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계속 스텝을 밟으면서 그 다니는 저희만의 룰이 있었거든요. 레몬이랑 탄산수 얼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달고 살았어요. 음성들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막,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혹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계, 그래서 그 두 개의 세계가 맞물리면서 마주하는 시간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특히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추측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계속 마음을 쫓아가면서 그렇지만 가닿지 못하는 그런 실패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실패하지만 계속 이해하기 위해 하는 노력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의 유품과 그 다음에 제가 동생을 생각하면서 모은 물건들, 그리고 동생이 만든 UCC와 함께 동생과 내가 함께 흘러가던 시간이 멈춘 지점에서 거기서부터 기억할 수 있는 동생의 취향, 취미, 좋아했던 것, 그런 것들을 같이 모으는 거거든요. 동생을 생각하면서. 좀 개인적인 사연을 좀 얘기를 하면, 그 동생이 죽고 나서
엄마가 그 물건들을 다 태우라고 했었어요. 물건 자체도 많이 없었는데 그것들 다 태웠어요. 그게 하늘로 올려 보내주는 일이라고 해서 엄마의 말로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후회했거든요, 그 일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동생을 기억하면서,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직접 만들거나 작업으로 그런 형태들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생각하지만 가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그런 일들이 실패하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소중하니까. 네 분이 상실한 가족들의 사망 날짜를 가지고 만든 작업이에요.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여전히 사건 사고도 많고 어떠한 중요한 것들은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근데 나는 그 일상을 따라가지 못하겠고,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사망 날짜에 신문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그 세상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재난들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핸드폰 사진으로 기억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워낙 큰 충격이라서 그때는 이미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시간대의 기억들을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한번 주관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동생의 자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동생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훨씬 더 사실 사회에서 더 원인을 찾았었거든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지만 기억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뭔가 그들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그 물건들을 가지고 기념비들을 만들어 보자.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녹아내림의 감각들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녹아지고 뒤엉키고 하면서 일종의 공유할 수 있는 기억? 소라 얼마예요? 우와, 손 이렇게 깍지가 이렇게. 진짜 괴롭히지 말라고요. 아, 월미도는 제 동생의 그것들 이겨낼 때 맨 처음으로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 거기에서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첫 휴가를 갔었어요. 동생에게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계속 동생을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지금 작업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좀 생각들로 그 워크숍을 좀 기획했었는데,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공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환기하러 가보자. 아 진짜요? 아 그런 거야? 개인의 상처, 트라우마랑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혹시나 내가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동생과 기억에 더 대면하게 된 것 같다. 이번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동생의 사진을 저한테 더 직접적으로 제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과 이번 작업을 같이 했지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작업은 아닐 수 있겠다. 사실 제가 작업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번 작업에서는 누가 나를 평가하든 뭔가 상관없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를 하게 했었던 동력은 나 동생처럼 할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생 덕분에 어엿한 작가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동생한테 되게 고맙기도 해요.